안녕하십니까. 이론수학학원 원장 박재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봐야 될 파트는 개념원리 수학 상파트 다항식의 연산 파트입니다. 자, 우선 다항식 연산 파트에서 다항식의 정리라는 게 있어요. 다항식 정리. 자, 말 그대로 다항식이 주어져 있었을 때 요 식을 정리하는 걸 갖다가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정리하는 과정 자체를 우리가 다항식의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항식의 정리라고 하게 되면은 자, 우선 예시를 조금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y 플러스 7 플러스 x 이렇게. 자, 이런 식이 주어져 있죠, 그죠? 그러면은 얘들은 지금 현재 항이 6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다항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항이 1개 또는 2개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인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바로 다항식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단항식은 당연히 항이 1개인 걸 갖다가 우리가 단항식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항이 1개인 식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한다? 단항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얘기했었던 이제 상수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수항. 자, 상수라는 거는 이제 특정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상수항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 문자, 이거는 문제마다 다릅니다. 그죠? 특정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항을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용어 정리는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거 문제를 보다 보면은 앞에 어떤 용어가 섞여져서 문제에서 나오냐면은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x에 관하여 또는 y에 관하여 이런 식의 문자가 나와요.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바로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x에 관하여 라고 되어 있으면은 바로 x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식에서 현재 x가 포함되어 있는 항들만 따로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의 정리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다 내림차순 정리입니다. 내림차순 정리. 자, 그러면 내림차순 정리라는 거는 차수가 큰 거에서 작은 걸로 해서 식을 갖다가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것 갖다가 우리가 바로 내림차순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오름차순 정리라는 거는 차수가 낮은 거에서 높은 쪽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정리를 하는 걸 우리가 오름차순 정리라고 얘기를 해요. 됐죠? 자, 근데 보통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전부 다 내림차순 정리로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뒤에서 문제 풀 때도 선생님이 이제 앞에 이제 뭐 식의 문제에서 내림차순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그거를 무조건 내림차순으로 조금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문제에서 x에 관하여 라고 되어 있으므로 얘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x에 대하여 제일 차수가 높은 거는 바로 2차죠. 그죠? 얘는 지금 1차입니다. x에 대해서 1차, 얘도 x에 대해서 1차 이렇게 쓸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림차순 정리니까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일단은 x제곱 요거부터 먼저 적어주시고 뒤에는 이렇게 갈로로 묶어주시고 x에 대한 1차를 이제 여기에다가 한꺼번에 적을 수 있으시면 돼요. 됐죠? 뒤에는 당연히 상수항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상수항이라는 거는 특정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항을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죠? 그러면은 x에 관하여 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x가 포함되어 있는 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자들이 전부 다 뭐가 되냐면은 상수항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x에 대한 1차를 먼저 묶어주시게 되면은 x로 묶었으니까 당연히 2y가 남아있겠죠? 2y 그리고 x 앞에는 항상 1이라는 요 숫자가 적혀져 있기 때문에 플러스 1 이렇게 묶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남아있는 x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항들을 전부 다 적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바로 x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y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y에 대해서 차수가 높은 데에서 낮은 쪽으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y도 마찬가지로 제일 높은 게 2차죠. 그래서 y 제곱부터 하여 뒤에도 갈로로 하고 y 이렇게 묶을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럼 y에 대한 1차, y에 대한 1차 이렇게. 그럼 남아있는 거 적어주시게 되면 2x가 남아있죠. 그래서 2x 이렇게 묶을 수 있으시면 되고요. 앞에는 4가 되어 있으니까는 플러스 4 이렇게 묶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y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 상수항으로 취급한다고 했으니까는 x제곱과 그 다음에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7이 바로 상수항 취급으로 뒤에 적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계속 식을 정리하는 걸 지금부터 계속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개념원리에 보시면은 필수 예제 1번이라고 있습니다. 이 문제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요것도 그냥 단순하게 식 정리를 하는데 식을 정리하는 과정 자체에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에서 배웠던 것 중에 한 개가 동류항이라는 게 있죠. 다시 말해서 문자하고 차수가 같은 항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동류항끼리는 더하거나 뺄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동류항끼리 묶어서 식을 계산하는 걸 이제 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연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게 되면은 자, a 빼기 갈로하고 2b 빼기 c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은 갈로를 풀어서 a 빼기 2b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문제에 주어져 있는 a 값과 b 값과 c 값을 여기에다가 넣어서 식을 계산시킬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에는 당연히 x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y 세제곱 플러스 x제곱 y 이렇게 적을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b 값은 2x 세제곱 빼기 xy 제곱 마이너스 x제곱 y 그 다음에 플러스 c 값은 2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이렇게 해서 다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뭐끼리 계산한다? 바로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동류항끼리 계산시킨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풀 때 보시면은 이제 x 세제곱부터 먼저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x 세제곱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이렇게 전개시키게 되면은 마이너스 4x 세제곱 나오죠. 그죠? 뒤에는 플러스 2x 세제곱 있고 앞에는 x 세제곱 있겠습니다. 다 합쳐주시게 되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1 x 세제곱만 남겠죠.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세제곱인데 y 세제곱과 동류항인 항은 지금 현재 뒤에 요거 한 개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요 식과 합쳐주시게 된다면 마이너스 y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x제곱 y하고 동류항인 걸 또 찾아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전개시켜 주시게 되면은 바로 플러스 2x제곱 y와 그 다음에 앞에는 플러스 x제곱 y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얼마 되죠? 바로 3x제곱 y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차근차근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도 적어주시게 되면 누구 있죠? 바로 이렇게 전개시켜 주시게 되면은 플러스 2xy 제곱이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플러스 2xy 제곱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동류항끼리 계산해서 정리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번도 지금 일단은 문제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3 곱하기 갈로하고 2b 빼기 4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얘도 갈로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6b 플러스 12c 이렇게 정리될 거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b 플러스 12c 이렇게 간단하게 조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a에다가 x제곱 x세제곱 마이너스 2y 세제곱 플러스 x제곱 y 마이너스 5 곱하기 b에다가는 2x 그 다음에 세제곱 빼기 xy 제곱 빼기 x제곱 y 플러스 12 곱하기 2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이런 식으로 또 갈로를 또 풀어서 또 뭐끼리 동류한끼리 또 계산시킬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빼기 x 세제곱 있고 이렇게 전개시키면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시키면은 마이너스 10x 세제곱, 둘이 합치면은 마이너스 11x 세제곱, 이렇게 전개시키면은 플러스 24x 세제곱이겠죠? 다 합쳐주시게 되면은 플러스 13x 세제곱, 이렇게 정리 가능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전개시켜 주시게 되면은 플러스 2y 세제곱 나오죠? 여기는 y 세제곱 없고요. 이렇게 전개시켜 주시게 되면은 플러스 12y 세제곱 나옵니다. 동류항이니까는 둘이 더할 수 있으면은 바로 플러스 14y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x제곱 y 마이너스 x제곱 y 여기도 나오죠? 플러스 5x제곱 y 두 개 합치게 되면은 4x제곱 y 됐죠? 그래서 뒤 앞에는 플러스 4x제곱 y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 남았죠? 요거 한 개 남았습니다. 그죠? 그 두 개 정리해 주시게 되면 플러스 5x y 제곱 이렇게 해서 정리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2번 문제. 자, 문제에서 또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a-2b를 계산하시오. 자, 그러면 문제에 주어져 있는 게 a 플러스 b는 6x제곱 플러스 2xy 빼기 4y제곱 a 빼기 b는 2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6y제곱 이렇게 두 개가 주어져 있죠. 자, 그럼 밑에 있는 거 볼게요. 자, a 빼기 2b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쌤이 요거를 조금 쪼갤게요. 빼기 b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갈로로 묶어버리게 되면 위에서 빼기 b는 a 빼기 b는 2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6y제곱이라고 이미 주어져 있죠. 그죠? 이렇게. 그럼 우리 누구만 알면 됩니까?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b값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그 b값은 위에 주어져 있는 두 식을 연립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식을 빼버리게 되면은 a는 좌변에서 a는 소거되고 2b만 남겠죠. 여기서 요걸 뺐으니까는 바로 4x 제곱 될 거고 2xy는 없어지고요. 뒤에는 플러스 2y 제곱.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시게 되면은 b값은 2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라는 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어져 있는 뒤에다가 방금 우리가 구했었던 b값을 대입만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갈로 하시고 2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요. 됐죠? 그리고 이제 동류한끼리 계산시켜 주시게 되면은 얘는 소거돼 버리죠. 빼기 2x제곱 플러스 2x제곱. 남아있는 거 적어주시게 되면은 빼기 7y 제곱과 플러스 2xy 이렇게만 남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은 확인 체크 문제. 그래서 4번하고는 방금 위에 했던 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쌤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요것만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7a 빼기 3b 마이너스 3을 곱했으니까는 마이너스 6a 플러스 3c 빼기 4c.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동류한끼리 그래서 a, b 값은 없네요. 빼기 3b, c 값은 빼기 c.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C에다가 위에 주어져 있는 요 식들을 대입해서 동류한끼리 계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문제 보시게 되면 X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X를 구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주어져 있는 요 식부터 우리가 일단 정리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갈로는 풀어놓고 X를 이항시키게 되면은 플러스 X 될 거고요. A를 3A를 이항시키게 되면 마이너스 A 될 거고 3B를 이항시켰으니까 플러스 얼마? 3B.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A하고 B에 주어져 있는 요 식들을 대입해서 또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직접 한번 마무리를 한번 지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3a 빼기 2b 요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얘도 요런 식으로 조금 쪼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a 빼기 2b를 썼으니까는 당연히 누가 필요하냐면 플러스 a 값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2로 묶을 수 있으면은 a 빼기 b 그 다음에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a 빼기 b 값은 이미 문제에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냥 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a 값은 위에 주어져 있는 a 빼기 b와 a 플러스 2b를 연립해서 a 값을 구한 후에 그 다음에 대입해서 식을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거는 직접 한번 마무리를 지어 보시고 식계산하고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의 전개 파트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에서도 다항식을 전개하는 거는 계속해서 해왔었어요. 바로 뭐였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런 거죠. a 플러스 b 갈로 하고 곱하기 그 다음에 c 플러스 d 갈로 하고, 그죠? 그래서 얘를 전개시키게 되면은 a는 c하고 곱해지고 d하고 곱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적어주시게 되면은 ac 플러스 그 다음에 ad 그 다음에 b는 또 c하고 또 누구하고 d하고 곱해집니다. 그래서 bc 플러스 bd 이렇게 항이 총 4개가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전개를 시킨다고 하게 되면 요 갈로 안에 있는 a 또는 b 2개 중 한 개와 c하고 d 둘 중 한 개가 곱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다시 말해서 갈로 안에서는 무조건 몇 개? A 또는 B 둘 중 한 개가 선택되고요. C하고 D 두 개 중 한 개가 무조건 선택돼서 곱하는 형태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 앞에서 이런 거 배웠었죠. 중학교 때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 이렇게. 그럼 이것도 적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적냐면은 학생들이 외울 때 보통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뒤에 곱셈 공식 변형을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는 제곱으로 적으시고 뒤에 남은 거 2ab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들 중 이제 중학교 때도 곱셈 공식 변형 배웠었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요 값은 얘를 이쪽으로 이항만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런 식으로 조금 깔끔하게 머릿속에 암기하기도 조금 쉬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항이 이제 3개짜리가 있어요. 3개짜리 제곱. 자, 요것도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항을 2개짜리로 고쳐서 전개시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B하고 C를 쌤이 하나로 묶은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전개시키게 되면은 얘를 한 덩어리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곱이니까는 A제곱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A 곱하기 B 플러스 C. 그래서 얘를 전개시키게 되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하고 뒤에 남아있는 거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이렇게 전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뒤에서 배운 공식으로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식으로 있지만은 혹시 잘 안 외워지시는 분들은 처음에 이런 식으로 2개씩 묶어서 계산시켜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계속 연습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3개짜리 항이 3개짜리는 항이 3개는 3개짜리 2개로 고쳐서 계산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래야 조금 더 식을 보는 폭이 조금 넓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3번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자, 쌤은 이렇게 적을게요. 4x 세제곱 내림차순으로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곱하기 자, 5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 식을 지금 다 전개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뭘 묻고 있냐면은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바로 누가 필요하냐면 바로 x 세제곱 앞에 있는 요 개수만 내가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아까 쌤이 앞에 설명했지만은 갈로 안에서 무조건 몇 개씩 나온다고 했었죠? 바로 한 개씩 선택됩니다. 한 개. 여기서 몇 개? 한 개씩 선택해서 곱하는 꼴 형태로 나온다고 했었죠. 됐죠? 자, 그러면은 x 세제곱이 되기 위해서 만약에 선생님이 4x 세제곱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당연히 플러스 3을 선택해서 두 개를 곱해야만 12x 세제곱이라는 그죠? 3차가 나오겠죠. 만약에 여기에서 2x 제곱을 선택을 했다면 뒤에서는 2x라는 1차를 선택을 해서 곱해서 플러스 4x 세제곱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근데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3x를 선택을 했다면 여기서는 4x 제곱을 선택해서 두 개를 곱해주시게 되면 플러스 12x 제곱이라는 세제곱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1하고 5x 세제곱을 선택하면 플러스 5x 세제곱이라는 3차가 나오게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요 값을 다 더해주시게 되면은 33x 세제곱해서 x 세제곱의 개수는 바로 33 이렇게 결정해 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조금 특별 유형인데 문제 보시게 되면은 자 2x 제곱 빼기 x 플러스 3 그 다음에 5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예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이 총합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요 별표 한 개 쳐주시고요. 요건 자주 나와요. 됐죠? 자, 그러면 쌤이 간단하게 예시를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2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를 전개시켜 주시게 되면은 2x 제곱이라는 2차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7x라는 또 1차도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라는 상수도 나옵니다. 그치? 그러면은 요런 모든 개수,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들의 합은 2 플러스 7 플러스 3이므로 얼마가 되냐면은 바로 12가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에 주어져 있는 요 식에다가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얘는 좌변이니까는 좌변에다가 만약에 1을 대입했어요. 그러면 1 대입했으니까 3 곱하기 4 그래서 얼마 나오죠? 12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우변도 마찬가지로 1을 대입하게 되면은 2 플러스 7 플러스 3이므로 똑같이 얼마가 나옵니까? 12가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은 그냥 x에다가 얼마 대입한다? 상수항을 포함합니다. 그죠?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식에다가 x에다가 얼마 대입? 1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1 대입. 그러면 1 대입했으니까는 2 빼기 1, 그러면 1 플러스 3이니까는 4 곱하기 1 대입했으니까 5 빼기 3이고 플러스 2니까는 5겠죠.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두 개 곱해 주시게 되면 얼마? 바로 20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개시킬 필요 없이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총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면은 그냥 x에다가 얼마를 1을 대입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필수의 이제 확인 체크 문제의 9번 문제는 방금 위에 있던 문제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 같은 문제는 자,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x 세제곱 플러스 자 ax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그 다음에 2x 제곱 빼기 3bx 플러스 4.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그죠? 자, 그럼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x 4제곱의 개수와 그 다음에 x 제곱의 개수가 둘이 전부 다 모두 8로 같다고 합니다. 자, 그럼 아까 위에 했던 거랑 똑같이 나는 x 4제곱의 개수만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개로 x 세제곱을 선택했다면 x 4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1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두 개를 곱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3bx 4제곱이 될 거고, 여기서 만약에 ax 제곱을 선택했다면 요 뒤에서는 2x 제곱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두 개 곱했으니까는 플러스 2ax 4제곱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2차죠. 자, 2차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x 세제곱을 선택하면 더 이상 2차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ax 제곱을 선택했다면 2차가 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식에서는 상수를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ax 제곱이 될 거고, b를 선택했다면 뒤에 있는 식에서는 또 2x 제곱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2bx 제곱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 값들이 전부 다 얼마로? 8로 같다고 했으므로 마이너스 3b 플러스 2a는 8이고 4a 플러스 2b 마찬가지로 8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약분해서 조금 식을 2a 플러스 b는 4로 고쳐주시게 되면은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을 또 뭐 해주시면 돼요? 바로 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식을 빼게 되면은 빼기 4b는 플러스 4가 될 거고, b값은 마이너스 1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b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는 다시 대입해서 식을 조금 정리해 보시게 되면은 a값은 2분의 5로 결정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는 정답은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문제 잘 보시고,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이라고 나왔으므로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서 1을 대입했더니 그 값이 얼마가 되면 된다? 마이너스 18이 되면 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 주어져 있는 3x 빼기 1 곱하기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kx 빼기 4k, 요 식에다가 x는 얼마? 1을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 대입했으니까는 2 곱하기 1 대입했으니까는 1 빼기 5k가 되죠. 근데 그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8이다. 그래서 2로 약분해 주시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5k는 플러스 10이므로 k 값은 2로 결정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조금 풀 수 있으면 되겠다. 됐죠?